제곱근과 무리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을 제곱해도 9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나오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3을 우리는 9의 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제곱근의 표현에는 1번 제곱근은 기호, 이걸 근호라고 있는데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이 근호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 아이를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도록 합니다. 두 번째,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들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달라요.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로 읽도록 합니다. 세 번째,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때 a는 0보다 큽니다. 거꾸로 루트 a나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곱근의 개수에는 양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수는 0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수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수는 없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을 제곱해도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도 3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0의 제곱근은 0뿐이죠. 세 번째,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한다면 어떤 수를 제곱하여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비교해 볼 건데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고요. 제곱근 a는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합니다.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고요. 제곱근 a는 루트 a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해 주셔야 맞고요. 제곱근 3은 루트 3만을 의미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1번 봐주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0의 제곱근은 제가 0뿐이라 그랬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9는 음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음수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없죠. 세 번째, 25의 제곱근은 2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답입니다. 4번, 0.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4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7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7이다.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양의 제곱근은 루트 7이고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7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으로 맞겠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우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4를 의미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모의 유리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게 될 텐데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세한 풀이법은 뒷부분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신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은 a가 나오는데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를 의미하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a의 제곱과 동일함으로 a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 제곱은 a와 동일한 말이고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랑 동일한 말입니다.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a 제곱과 동일함으로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루트 2의 제곱은 제곱과 루트는 같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2를 의미합니다. 루트 a 제곱은 결국은 a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2의 제곱이므로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루트 a 제곱은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2를 의미하시면 2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안에 있는 수를 저희가 a라고 놓는다면 그대로 a가 나오게 되지만 마이너스 2 자체를 a로 놓는다면 밖으로 나온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루트 a제곱에서 루트 a제곱은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a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루트 a-b의 제곱이 있을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a-b의 제곱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a-b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a가 b보다 작게 되면 가로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까 마이너스 a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제곱수가 나와 있는데요. 루트는 제곱수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제곱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놓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관련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에 보시면 마이너스지만 지수가 짝수니까 얘는 7이 나오고요. 두 번째, 루트 2의 제곱은 2가 나오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지만 지수가 짝수이므로 결국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과 동일하므로 얘는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루트 5의 제곱은 5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루트 3의 제곱은 뿔마 3이 아니고요. 3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b가 양수일 때 b가 a보다 크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왼쪽은 a라는 넓이를 갖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b라는 넓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구성이 되고 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a의 제곱이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루트 b의 제곱이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루트가 씌워져 있는 길이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그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b가 a보다 크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트 b가 루트 a보다 더 크면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길이의 b가 제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는 3 한 개뿐인 거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2, 3 두 개가 존재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2, 3, 4이기 때문에 3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 숫자에서 왼쪽 수를 뺀 다음에 1을 빼주시면 1개가 나온다는 게 성립이 되고요. 오른쪽 숫자에서 2를 빼주시면 2가 나온다는 게 성립이 되죠. 4에서 2를 뺀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해주시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x가 n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는 양쪽 다 는이 없을 경우에는 1을 빼주시면 되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는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는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주는데 그 숫자에다가 1을 더해주시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을 구해보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x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면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각 변을 제곱하여 구하면 되는데 a제곱, 루트 x의 제곱,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는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요. x는 a제곱보다 크고 b제곱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하게 됩니다.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루트 2x 더하기 1이 3보다 크고 4보다 적은 범위 안에 놓여 있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의 x의 개수를 구해보면요. 양변에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9, 가운데 수는 2x 플러스 1, 16. 양변에 1을 빼주시면요. 8 될 거고 2x에 15. 곱하기 2분의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x 2분의 15이기 때문에 만족되는 자연수의 개수는 5, 6, 7.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과 루트 13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9는 루트 9와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13이 크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8은 숫자가 좀 더 작은 수가 큰 수이기 때문에 왼쪽이 크게 됩니다.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이 크게 되겠죠. 오른쪽 4번을 확인해 주시면 분자는 동일하지만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니까요. 왼쪽이 크게 됩니다. 실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등등등등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수의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수는 같은 말로 양의 정수가 있죠. 이때 1은 약수가 1이고요. 2는 1, 2, 3은 1, 3, 4는 1, 2, 4, 5는 1, 5, 6은 1, 2, 3, 6, 7은 1, 7. 이때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는 2, 3, 5, 7. 뒤에 숫자가 더 있겠지만 일단 보이는 숫자는 2, 3, 5, 7이 되겠죠. 소수라고 합니다.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합성수라고 불러요. 이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가 되겠죠. 이러한 1과 소수와 합성수를 모아서 우리는 자연수, 즉 양의 정수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 다음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 수들의 체계는 우리는 음의 정수라고 부르죠. 이때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가 존재한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또 존재를 하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뉩니다. 유한소수는 0.2처럼 딱 떨어지는 소수를 말하는 거고요. 무한소수는 0.222처럼 떨어지지 않고 무한으로 나가는 소수를 의미합니다.
0.2처럼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한소수도 있지만 0.1, 2, 3, 4, 6, 7, 8, 9처럼 같은 숫자가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도 존재합니다. 이때 반복적인 숫자가 나오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소수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우리는 순환소수까지 반복되는 순환 마디가 있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하는데요. 순환소수까지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순환 마디가 없는 무한소수를 따로 빼서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이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란 의미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는 실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리수는 A분의 B꼴을 의미하는데요. A는 당연히 0이 안 되고요. A, B는 정수를 만족해야 돼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고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번을 봐주시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호가 있더라도 모두 무리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꼴이면 근호가 있어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지워보고요. 문제 4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무리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했는데요. 0.8땡은 순환소수니까 아니겠죠. 유리수겠죠.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가 맞습니다. 2루트 5는 근호 안에 5가 있는데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근호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2루트 5는 무리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6은 마이너스 4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리수. 3 마이너스 루트 2는 2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3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빼게 되면 전체의 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무리수가 되겠어요. 루트 0.49는 0.7과 동일합니다. 0.7의 제곱이니까요. 그러므로 보기 중 무리수는 모두 3개가 됩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고요. A에서 B를 뺀 값이 0이면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에서 B를 뺐을 때 음수면 A보다 B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은 음수보다 크고 양수보다 작은 수고요.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죠. 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큽니다. 수직선 위에서 큰 수는 작은 수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큰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0을 기점으로 1, 2, 3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표현이 가능하겠죠? 4번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면 A, B, C의 순서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의 대소관계를 좀 확인해 보면요. A는 1 마이너스 루트 8, B는 마이너스 2, C는 루트 7 마이너스 5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루트 8 마마니까 플러스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 빼기 루트 8이기 때문에 3은 루트 9랑 같은 말이죠.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에서 C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5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루트 9 빼기 루트 7과 동일하니까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B는 C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B는 C보다 크고요. A는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5번을 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래요.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요. 정리해보시면 3 마이너스 루트 8이기 때문에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이므로 왼쪽 수가 오른쪽 수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는 거를 배울 텐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 2를 먼저 나타내 볼 건데요. 일단 전체의 넓이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오른쪽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4잖아요. 4의 절반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ABCD의 넓이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합동관계에 의하여 나와 있는 이 4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응되는 길이가 모두 같고요. 얘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도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ABCD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란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이 AB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러면 5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이러한 원을 그릴 수 있죠. 루트 2라는 길이를 가는 원을 그릴 수 있는데요. 루트 2가 수직선이랑 맞다는 이 점을 제가 P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P의 길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P라는 점의 좌표가 루트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1이고요. 1이고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이므로 루트 2가 나옵니다. AB의 길이는 루트 2가 나오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AB를 수직선 위에 놓아주시면 루트 2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아까 제가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 설명은 제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던 그 설명과 동일합니다. 무리수들은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역으로 수직선 위에서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실수는 100%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고요. 실수에 포함되어 있는 무리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는 100% 수직선에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요.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실수의 연소성이라고 부릅니다. 100%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6번을 풀어볼 건데요. 2-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를 중심으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루트 2라는 거 조금 전에 배웠죠. 그럼 0 마이너스 루트 2이므로 A는 마이너스 루트 2임을 알 수 있고요. B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C는 2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한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D는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므로 2 마이너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